네, 인천 포커스 제2부 인천 사이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도 TV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작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나채훈 교수의 삼국지의 영웅들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 또 프로그램이 종영되면서 아쉬움을 많이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렇게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해오셨었습니다. 이 나채훈 교수께서 드디어 제2탄 삼국지의 바보들을 집필을 끝내시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파도 TV를 통해서 다시 강연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삼국지 바보들은 삼국지 영웅들이 주로 그 영웅 중심의 리더십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자만심이나 또는 온갖 악행으로 영웅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삼국지의 바보들 9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무너진 리더십을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인천 사이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교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빠지시면서 김영빈 국장과 둘이 조촐하지만 재미있게 더 화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롯데가 인수한 인천 터미널 그 복합 개발을 두고 지금 시 안팎 또는 롯데 주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롯데가 인천하고는 좀 악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계양산 골프장, 그 신격호 배정 네. 땅이었는데 그 예. 롯데 건설하고 롯데 물산이 네. 골프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그 2012년인가요? 송영길 시장 당시에 취소를 했더니 네. 그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그렇죠.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죠. 네, 네. 인천시가 승소했죠. 네. 7, 8년 끌었죠. 네. 근데 요번에는 또 2013년 1월에 그 9천억에 이 인천 종합터미널을 샀습니다. 롯데가. 네.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수의 계약을 하려고 이제 무늬만 외국인 투자 기업, 네. 그 롯데 인천개발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으로 이제 9천억에 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신세계가 반발해서 또 소송을 한참 끌었죠. 이것도 뭐 작년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예. 인천시가 승소해서 그대로 롯데가 그렇죠. 인수받아갖고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죠. 네, 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예. 이렇게 간판을 바꿔 달고 지금 영업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송이 끝나고 하니까는 그동안 9천억 원은 묶여 있고 예. 이 개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에 나서서 미추홀구에 이 롯데백화점 자리는 지금 미추홀구 광교동입니다. 예, 예. 그 건너 농산물 도매시장은 거긴 또 구월동이에요. 구월동이죠. 예. 또 위로 올라오면 또 구월동이에요. 예, 예. 이게 옛날에 남구에서 남동구가 분리되면서 좀 경계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를 주로 광교동, 구월동 일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이 터미널 부지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와서 20년 동안 네.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2012년 당시에 그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서 아시아 경기대 뭐 2014년 뭐 날짜 받아놨으니까 경기장 건설해야죠. 그렇죠.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해야죠. 그래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려서 이거를 팔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예. 근데 뭐 신세계에서 뭐 가격도 한 5천억대 뭐 시큰둥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전략이었는지 인천시가 롯데랑 롯데쇼핑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롯데가 7천억, 8천억 얘기하다가 이걸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걸 9천억에 팔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능은 유지하되 최소한으로 하면서 일부 개발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었죠. 예, 예.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터미널을 뭐 줄여가지고 거기다 터미널을 새로 지으면서 그 쇼핑몰이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네. 또 옆에는 27층짜리 이제 업무용 빌딩을 짓겠다. 이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죠. 네, 네. 그래서 인천시의 교통영향 심의를 받아보니 주변의 도로를 개설해라, 기존 도로의 폭을 넓혀라 이런 조건이 부여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쇼핑몰, 그 업무용 빌딩을 지으려고 예. 중앙공원을 일부를 활용해서 도로로 하겠다. 그거는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했죠. 좀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보통 극심합니까? 네.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바꾼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공원 녹지는 더 많이 해도 부족한데 기존에 있던 인천의 그 도심지의 띠 형태로 있는 유일한 공원인 중앙공원을 그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겠다. 사기업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왜 중앙공원을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이 나왔는가? 터미널을 줄여서 운영하고 터미널 부지에다가 뭘 자꾸 짓게 해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걸 짓게 해준 건 뭐냐? 2014년 11월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부지가 전체가 지금 백화점이 들어와 있는 곳까지 다 도시계획 시설 터미널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정식 명칭은 자동차 정류장인데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터미널이죠. 그럼 대합실이 있고 매표소가 있고 그다음에 승차홈이라고 17개가 쫙 있고 어대행 이렇게 버스를 타죠. 거기서 그다음에 나머지 버스들은 버스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일반 주차장이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차량을 가져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다가 그런 자꾸 복합시설을 뭐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중앙공원의 일부를 훼손해서 도로를 쓰겠다는 뭐 그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정리도 잠깐 좀 할게요. 네네. 그 롯데의 이제 터미널 부지를 팔았고 그 롯데가 이 부지의 그 터미널을 지금 다시 짓는 거죠. 다 부시고 현 건물을 부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쇼핑몰을 중심으로 짓겠죠. 그렇죠. 본업이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엄청나게 유입이 될 거고 주변 정체가 뭐 불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요구사항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근데 시 입장은 뭔가요? 여기서 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시로서는 당시에 재정난이 심각할 때 신세계가 뜨뜻미지근하게 나올 때 9천억을 주고 거금을 주고 사줬으니 그렇죠. 뭐 고마웠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주는데 거기 보면은 그 최소 면적 4,800평방미터 정도만 뭐 터미널로 써도 좋고 나머지 부분은 복합 개발을 해도 좋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침으로 아니 도시에 터미널이 필요해서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 놨더니 뭐 상업시설만 잔뜩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판매시설 무슨 업무시설 이런 상업시설만 자꾸 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주시설이란 개념으로 최소 50% 이상은 그 해당 도시계획 시설로 써라. 이렇게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지침 갖고는 좀 법적 구속력이 조금 미약하니 이거를 법령화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들어갑니다. 명령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를 2014년 12월 개정을 해갖고 집어넣습니다. 명확하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은 그 해당 부지 지상이든 공중이든 뭐 수중이든 뭐 지하든 이 부분에는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인가 그 일부 완화 조항을 둬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은 그러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거기도 조건이 최소한 주기능, 터미널을 절반 이상 써라. 나머지 부분에 해라. 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이게 공간을 구분해서 지하라든지 지상 1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선행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라든지 선행해서 허용을 해라. 단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시설의 공공성 그 다음에 그 주기능은 유지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향후 확장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라. 그런데 뭐 이렇게 놓으니까는 이제 롯데는 당연히 이제 뭐 투자에는 돈이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쇼핑센터,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을 새로 짓고 이 전체 나머지 부지는 줄여서 또 27층짜리 그 업무 빌딩을 짓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교통역량 심의를 받아 보니까 주변 도로를 일부 개설하고 일부 폭을 넓혀라.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니 이런 대책을 수립해라.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원을 잘라서 그걸 일부를 도로로 쓰자. 이런 발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하도록
해준 것도 이게 특혜가 아니냐 위법 논란이 벌어졌죠. 예, 근데 당시로서는 2014년 11월에 우리가 변경 결정 고시를 했고 네. 그 도시계획시설 그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네. 들어간 게 2014년 12월입니다.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몇 달 전에. 예. 인천시가 알고 서둘러서 해준 의혹이 짙습니다. 아, 롯데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터미널 네, 부지에 네. 예, 예. 터미널 부지에 쇼핑몰도 짓고 네. 그 업무시설도 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서둘러서 변경을 해줬는데 예. 당시로서는 뭐 정부의 지침을 어긴 건 명백하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령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침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침이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엔 또 기획관실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네. 설명 자료라고 이제 내놨는데 뭐 적법하게 한 거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게 뭐 사실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조치계획, 중장기 그래서 롯데와 협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네. 변경 추진하겠다. 근데 이건 싹 빼고 당시 적법하게 추진됐다.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얘기는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네. 그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 거기다 반영을 해서 그 완화했던 조항에 맞다 그 얘기지. 예. 주기능 절반 이상을 주기능으로 쓰라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곡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롯데가 이렇게 또 강하게 요구한 이면에는 인천시의 좀 명확하지 않았던 행정. 그러니까 저 땅을 사준 데 대한 감사함의 보은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런 그 행정 처리로 인해서 롯데가 지금 더 무리한 시민단체가 보기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인천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되돌리고 절반 이상은 네. 주 기능대로 터미널로 쓰도록 도로 돌려버리면 아마 롯데가 소송을 하겠죠. 또 시작합니까? 그러면 또 악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매매 계약서를 한번 봐야죠. 어떻게 예. 규정이 돼 있는가. 예.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전체가 77,000평방미터가 되는데 뭐 4,800평방미터 정도만 해서 최소한의 그 기능만 유지해도 좋다. 네. 나머지 부지는 개발을 해도 좋다. 예. 근데 이게 4,862평방미터인데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당시에 2012년인가 시가 인천연구원 그때 네. 당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이었죠. 지금 예. 발전자를 뺐는데 부지 매각 이후 터미널 운영 방안 용역 이런 걸 맡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롯데의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터미널을 이전하는 걸 또 전제로 해서 예. 그 최소 운영 규모를 산출한 게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가 거기에 보면 터미널의 최소 면적이 4,862 광역일 경우 네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산출해 놓은 걸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승차 홈이 어디행에서 이렇게 승차 홈이 17개가 지금 있는데 예. 당시에 그 용역 결과를 보면은 7개 내지 10개로 줄이고 예. 버스 주차장 13,500평방미터, 기타 시설 일반 주차장 27,000m는 이 터미널 부지가 아닌 따로 주변에 이전하다. 따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터미널을 규모를 대폭 줄여서 임시 운영하다가 터미널은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추후 새로 설립을 해야 된다.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땅 그러겠죠. 사업도 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터미널을 롯데 판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작용이 그 후폭풍이 이제 계속 불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쪽에는 그 이게 80년대 개발된 9월 택지개발지구의 상업 용지들이거든요. 그 네. 부분이. 예. 예. 그래서 터미널도 있었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도 들어왔었고 뉴코아도 있고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아주 교통이 굉장히 인천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네. 이게 터미널을 줄여서 또 자꾸 개발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앙공원도 줄여서 차로로 쓰겠다 그러고 건너편도 또 롯데가 샀어요. 네네. 그 인천도시공사한테 그 개발을 맡기려고 했는데 교통대책 문제 때문에 주변에 그 도로를 넓혀야 되고 고가를 놔야 되고 막 지하차도를 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미치더라. 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손을 뗐습니다. 네.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롯데가 사는 걸로. 네. 그래서 남촌동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할 도매시장을 지금 건설 중이죠. 예. 향후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들어올 텐데 일부 뭐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고 아마 3,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올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아마 서로 난감할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없어서 팔았는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롯데하고 인천시하고 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맺었던 계약서가 공개가 안 된 거죠, 아직은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시죠? 2013년 예. 1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명확한 계약서는 계약 내용이 없는 거죠. 뭐 영업 비밀 뭐 이런 그러겠죠. 주장하겠죠. 근데 결국 우리 그 계양산처럼 이게 또 소송적으로 간다면 또 공개가 되게 같으네요. 법정에서는 공개가 그래 되겠죠. 되겠죠.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우리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후유증이 이렇게 큽니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또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네. 진짜 교통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우리 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논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좀 다 볼까요? 예. 이 수소발전소 그 백제 걸기대를 이제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인천 포커스에서도 이 문제를 구청장을 초빙을 해서 직접 그 입장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 9일 토요일 날 동인천 북광장에서 2차 걸기대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네. 근데 이분들의 그 주장은 뭐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주민들 모르게 예. 밀실에서 추진했다. 우리 알지를 못했다. 예. 그리고 2016년도인가 당시에 뭐 일부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송도에서 추진하던 게 뭐 송도 주민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동구로 싹 가져왔더라. 송도에 못하니까 갖고 왔다. 그 얘기죠? 아니 뭐 송도는 뭐 국제도시라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동구는 원도심이고 다 뭐 이렇게 그 뭐 노후 지역이니까 이런 게 들어와도 되는 거냐? 이게 동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최소한 이런 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 주장을 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추진하는 데가 그 두산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특수목적법인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SPC죠. 근데 두산건설이 껴있다 보니까는 이 지금 동구에 들어갈 예정지가 성림체육관 건너편인데 이게 두산 인프라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1차 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2017년 6월에 그 당시 유정복 시장하고 이용수 동구청장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한국수력원자력 뭐 이렇게 와가지고 MOU를 체결합니다. 6월에. 그러더니 두 달 만에 2017년 8월에 산자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가 나요. 정확히 따지면 이게 규모가 39.6메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영흥화력인데 그 1호기, 2호기가 800메가와트입니다. 2호기도 800메가와트고 3, 4, 5, 6호기는 860메가와트씩이고 그 토탈 5080메가와트가 되는데 그 5080메가와트면은 5기가와트가 되겠죠. 100만에 1000배 하면은 이게 10억 단위가 되는데 기간은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작은 규모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관련법의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촉진법인가 보면은 이게 또 소규모고 해서 이 공청회나 이런 대상이 또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구는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동구의회하고 그 예정지 수소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지 건너편에 뭐 아파트가 좀 있는데 그 동대표들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그 다 설명을 드렸다. 법적 사항도 아니었지만 우리가 했다. 그래서 이미 12월에 건축 허가가 오고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가 끝났어요. 건축 허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관리동, 경비동, 그다음에 가스 보관 시설 뭐 요 정도고 이게 연료가 LNG거든요. LNG를 이걸 분해해서 그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과 전기, 약간의 물이 나오는 것인데, 이게 화력발전 이런 거보다는 그 공해라는 측면에서는 뭐 심하진 않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 주민들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수소발전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위험한지 뭐 어떤 건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것도 검증된 바 없고, 이거를 우리 동구에 이렇게 덜렁 가져와서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민 투표 청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행정안전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제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려서 무산됐죠. 근데 이번에는 이 주민들은 동구의 주관 하에 그 직접 여론조사 주민을 상대로 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동구청장하고 뭐 얘기가 된 것인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그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뭐 인천시나 그
산업부나 이걸 취소해라. 네. 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당사자다. 네.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입장을 띄고 적극적으로 이 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는데 적극 나서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 LNG 그러니까 수소발전소죠. 수소발전소의 그 원료에 대한 위험성을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 같고 또 송도의 건립이 어려웠던 거를 동구로 갖고 온 거 아니었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정확한 사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공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구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뭐 당시로서는 동구의 주관하에 예. 주민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예. 이게 합의가 끝난 문제인지 동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예. 그거는 정확히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기사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다시 그 우리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냈네요. 네, 그 설명해 주시죠. 하여튼 청와대 그 국민신문고를 그 벤치마킹해서 네. 그 청원이 올라오고 시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의 기간에 3,000명 이상이 공감하면 네. 시장이 답변을 직접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뭐 5번째인가요? 이렇게 3,000명 이상이라는 그 답변 네. 요건을 충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 GTS-B 이거 참 말이 많은 건데 이걸 또 정부의 그 예타 면제를 건의해라. 뭐 수도권 뭐 교통 우리 뭘 만들기로 했거든요. 예, 수도권 3개 시도가. 예. 그거 발족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해라. 네. 그랬더니 그 박 시장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죠. 요때는 그 북유럽 출장을 가신 기간인데 요거 녹화를 하고 하셨답니다. 네. 그 답변을 하신 게 GTX-B 노선 예타를 면제받지 못했지만 이거는 이미 2017년부터 2017년 8월에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1차 점검 회의도 했다. 그러니 이게 예타 면제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상반기 중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뭐 국회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 뭐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이라도 빨리 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여튼 이거 연내 통과는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연내 통과를 약속을 했고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이 뭐 관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예타는. 그래서 KDI에서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런데 이 철도를 놓는 조무장관으로서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죠. 기재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김현미 장관도 그랬고 이번에는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도 그 언론에 출연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둘러 추진하겠다. AC 노선만 갖고는 좀 그렇고 B 노선까지 동서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AC 노선은 다 남북축이거든요. 이 수도권 전체 급행 광역 철도망이 그 완성된다. 우리도 서둘러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타 통과는 기정사실화됐다. 단 시기의 문제인데 그 정치권하고 뭐 충분히 협의하고 뭐 기재부에 또 설명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상반기 중에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혹시 상반기에 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연내 통과는 거의 뭐 확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때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좀 더 한번 점검하고 좀 더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남춘 시장께서 GTX-B 노선은 죽은 게 아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걸로 보는데. 당연히 되는 걸로 보는데 통과 시점을 언제냐 이게 문제인 거죠. 통과 시점도 연말까지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타 면제의 그 후유증을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이게 예타 면제가 되면은 사업이 죽는 줄 아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예타 면제를 못 받으면 그럼 GTX-B 노선은 못하는 거 아니냐?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아니 2017년 8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어요. 계좌에서. 그리고 그 박남춘 시장이 강조했던 문제는 만약에 예타를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5조 9천억 총사업비가 지금 추정 금액이 이게 뭐 이게 언제를 기준이냐에 따라서 뭐 10조 가까이 갈 건데
그래서 이 규모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예타에 준한다. 네, 그래서 예타 면제를 받아도 실익이 없다. 네. 지금까지 예타를 진행해 왔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예타를 받는 게 옳다는 의견도 내부에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그 열망, GTX 스피노선을 좀이라도 빨리 해보자. 그런 뜻을 전달하고 본인도 하루라도 좀 줄여보려는 생각에 이거를 신청을 했던 거지. 사실상은 실익이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검토 의견도 많았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연말까지는 될 거다. 왜 정부의 부처에 장관들도 약속을 했다 이제 얘기죠? 뭐 보통 한 11월 뭐 이쯤이면 되지 않겠냐고 예측을 하는데 그건 예측입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이게 시장께서 답변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게 그 지역 정치권에서 에타를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쓰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인천인이 선정한 새 꼭지의 기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천 사이다 더 빅뉴스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